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리빌리티에서는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고요? 현대차가 세상에 없던 자동차 공장을 오픈했다는데 제가 또 확인해 봐야죠. 바로 이름하여 현대 모터 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싱가포르. 좀 길죠? 줄여서 HMGX라고 할게요. 3년 전쯤 현대차에서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를 갖춘 혁신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죠. 계획대로면 작년에 공사를 끝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서야 완성됐습니다. This innovation center, a new paradigm of manufacturing. 스마트 팩토리 내부엔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고 사람을 돕는 여러가지 보조 장비들이 많은데 어디선가 봤던 모습들이죠. 그런데 다른 곳들과 방향성에선 조금 다른 점이 많았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환경의 스마트 팩토리와 똑같은 가상의 공장 메타 팩토리를 만들어서 모든 설비와 로봇들을 제어하는 것과 건물 꼭대기에서 테스트 트랙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테스트 트랙에서 택시 주행도 경험해봤는데요.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올 땐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어서는 더욱 궁금해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HMGX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창의 공장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롱 혁신단지. 한국으로 치면 판교, 마곡 같은 곳이죠. 혁신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HMGX는 외벽이 유리로 마감돼 밖에서 보면 공장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마치 데이터 센터나 IT 회사처럼 보였죠. 축구장 6개와 맞먹는 연면적 27,000평 부지에 지상 7층 높이로 세워진 웅장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로비 한가운데 녹색 스마트팜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리 온실 안에 수직으로 로메인 상추, 적상추, 케일 같은 여러 작물들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농장에 사람이 안 보이죠. 씨앗을 심는 것부터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모두 기계와 로봇이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상추가 다 자라면 로봇이 직접 수확하는데 내년 오픈하는 레스토랑 음식 재료로 쓰이거나 방문 고객들에게 선물로 제공한다고 해요. 본격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1층 물류 시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개의 레일위로 부품 박스가 분주하게 이송되고 있었거든요. 아마존과 쿠팡 같은 대형 물류 창고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이 그대로 구현돼 있었죠. 분류된 부품은 AGV라고 하는 로봇에 실려 3층 스마트 제조시설로 옮겨집니다. HMGX에서는 지금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서 자동화를 굉장히 높인다고 하거든요.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품 물류에서는 보통 자동화율이 지금 10%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HMGX는 65%까지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2025년에는 이걸 73%, 또 2030년에는 80%까지 자동화를 한다고 합니다. 3층으로 옮겨진 부품들은 자율주행이 적용된 AMR이라고 하는 로봇에 실려 각 작업 공간으로 운반됩니다. 지금 AMR이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 피해서 갈 거예요. 바로 이렇게 피해 가죠. 이 피해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 이제 카메라랑 라이다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을 하고 가는 거고, 아까 밑에서 봤던 AGV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오다가 만약에 제가 QR코드 앞에 서 있으면 걔는 가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AMR은 AG보다는 한 차원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식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 전체에 깔려 있고 벨트에 실린 차체가 이동하면서 조립이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HMGX의 생산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셀이라고 부르는 총 27개의 작업 공간에서 각각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기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굉장히 크고 길어야 되는데 길 라인 안에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의자를 조립하고 어떤 곳에서는 내장재를 조립을 하고 이런데, 이런 셀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서서 부품들을 하나하나 갖다 맞추는 방식으로 좀 생산을 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만큼 빠르게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하나 이제 각기 다른 차종들을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은 트림셀, 샤시 메리지셀, 유연셀, 파이널셀, 검차셀로 구분되는데 AGV가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면서 차체를 각각의 공정으로 이동시켜주고 있었어요. 생산 현장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참고해서 정해진 동선에 따라 목적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AGV가 차체의 이송을 맡았다면 좀 더 작은 로봇인 AMR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셀마다 유기적으로 이동시켜주고 있었어요. AMR은 AGV와 달리 카메라, 라이다, 고정밀 지도가 탑재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이동하다가 작업자나 장애물을 마주쳐도 알아서 피해갈 수 있죠. 또 5G 통신망을 활용한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수백 대의 로봇들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요. AGV는
저희랑 모템이랑 같이 개발했고요. 아, 네. AMR은 이제 저희랑 위아랑 같이 공동 개발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동 개발했어요. 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로템이랑 위아랑 각각 공동 개발하신 거예요? 컨베이어 방식에선 홀류 생산을 하더라도 한 라인에서 서너 종의 차량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크기, 생산 방식을 갖춘 차량만 가능해요. 하지만 셀 생산 방식에선 크기, 차종, 옵션 등에 상관없이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HMGX에선 아이오닉5 전기차, 아이오닉5 자율주행 택시만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대차 그룹 모든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실제 HMGX의 셀 생산 방식은 2025년 준공하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식되는데 제네시스 GV90 생산에도 적용됩니다. GV90은 최고급 모델인 만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과 로봇이 한 땀 한 땀 만들게 되겠죠. 이 방식은 내년 말 오픈하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UAM이나 PBV, 전동 스쿠터 같은 특수 모빌리티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조립이 완료된 차량은 검차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적 보행 로봇인 스팟을 만날 수 있었어요. 총총총 걸어다니면서 목을 길게 빼서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이 진짜 강아지 같았거든요. 라이더, 카메라 등 센서로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어찌나 꼼꼼히 점검하든지 사람이 놓친 부분까지 스팟이 다 잡아낸다고 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는 사람을 키퍼라고 부르는데 스팟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AI 키퍼라고 불리더라고요. 스카이트랙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총 길이 620m에 불과한 짧은 트랙이지만 직선과 곡선 구간에서 차량의 성능을 경험하기엔 전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특히 최대 경사각이 33.5도에 달하는 곡선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전문 인스트럭터 설명에 따르면 중력의 3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HMGX의 스마트 팩토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실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싱가포르의 난양 이공대학과 공동으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2017년부터 구체화시켰죠. 21년에 네. 이 설비들을 한국에 있는 대구의 어떤 창고를 빌려가지고 테스트 다 파일럿 하고, 돌려보셨어요? 다 하고 아. 철거해서 그대로 다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어디든 적용시킬 수 그게 있는 저희들이 거네. 초기의 개념인데 셀 생산 방식은 일반 자동차 공장처럼 광활한 부지가 아니더라도 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기에 숨은 기술이 또 하나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똑같은 공장을 지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HMGX 역시 가상 공간에 완전히 똑같은 메타 팩토리가 지어져 있어요. 현대 오토에브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메타 팩토리는 HMGX와 완벽히 동기화된다고 합니다. 4층에 마련된 디지털 커맨드 센터에선 실제 공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문제가 발생하면 메타 팩토리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보고 실제 공장에 적용합니다. 또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할 때도 메타 팩토리에서 먼저 검증해 볼 수 있어서 실제 공장을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되죠. HMGX의 셀 생산 방식은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 제조 혁신을 이뤄냈다는 느낌이에요. 1908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와 표준화로 대표되는 1세대 제조 방식 포디즘을 창안했고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죠. 일본의 토요타는 1950년대 재고를 최소화해 생산 효율에 집중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2세대 제조 방식을 이뤄냈죠. 린 생산 방식으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금도 글로벌 자동차 공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셀 생산 방식은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등과 3세대 자동차 제조 방식 표준을 두고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에선 뒤처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접근 방식과 철학의 차이가 있을 뿐 어디가 앞서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생산성에 집중한 반면 HMGX는 다양성과 화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공정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공정을 나눠서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HMGX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현재 2.5대로 울산 공장의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셀에서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에선 기존 자동차 공장보다 압도적입니다.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셀의 개수만 늘려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어요? 최근 전기차 산업의 성장 둔화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미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은 전동화 흐름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투자나 판매 목표를 축소하지 않았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쩌면 지금 미래가 아닌 현실만을 위해 사는 기업들은 노키아, 코닥, 샤프 등 과거로 사라진 회사와 같은 길을 갈지도 모르겠네요.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 류빌리티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